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오혜린님 사연인데요. 혜린님이니까 상황극을 짧게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 사연에서 남자친구 역할을 하고 혜린님이 사연자님 역할을 한번 하겠습니다. 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짱 늦어서 미안해. 노력 중이야. 나 솔직하게 말하면 너 답장 늦는 것 때문에 미치겠어. 너무 자주 있는 일이잖아. 근데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원래 폰을 잘 안 봐서 근데 그래도 내가 좀 더 노력해 볼게. 이렇게 짧게 상황극 했었는데요. 현이님 연기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감사합니다. 제가 느꼈던 게 그 말투와 그 뭔가 톤 자체가 살짝 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기하신 게 맞나요? 네, 어떤가요? 완전 메소드 연기 좋았나요? 메소드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대사 두 마디 듣고 그렇게 연기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뭐 그래도 배우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청취자분들에게 다가가는 대사로 들리지 않았었을까 싶어서 제가 짧게 언급해드렸고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에 살고 있는 26살 직장인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연애고 지금 연애 4개월 차인데 만나면 정말 좋지만 연락 문제로 갈등이 있어요. 썸 탈 때와 연애 초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간섭이 심해진 기분이 들어요. 저는 원래 퇴근하고도 폰을 자주 보진 않아요. 현희님 혹시 그런 적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나는 분이 조금 더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할 때. 저는 제가 원래 연락을 많이 하거나 음.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도 사연자님처럼 이런 문제로 갈등을 좀 겪은 적이 있어요. 이게 보통의 커플들도 이런 경험들은 있긴 해요. 왜냐면 연락을 항상 자주 하는 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쵸. 왜냐면 뭔가 자기만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을 때 연락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적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진짜 불가피하게 못하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사연을 한번 들어볼게요. 애플워치로 보고 대답을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하는 시간에는 서로 터치를 하진 않아요. 퇴근 후나 주말에 연락이 안 되면 몇 번 저한테 말해줬는데 남자친구가 며칠 전에 처음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연락 안 되는 문제가 쌓였나 봐요. 그래서 화를 좀 내신 게 아닐까 싶고요. 그날은 제가 친한 친구랑 술 마신다고 답장을 2시간 정도 못했어요. 먼저 사과를 하고 통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날 오전까지 냉전이었어요. 여기에 대해 짧게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2시간 연락 안 된 거와 그 다음날까지 이 상황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 사실 뭐 저도 이제 연락을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저는 2시간 이상 진짜 한 몇 3, 시간까지 연락 안 4시간 한 적 있어요. 그냥 밝혀봐요. 뭐. 한 5시간 정도 연락을 못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제 입장은 내가 상황 설명을 했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도 진짜 다음 날까지 안 좋았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리니까 그쵸. 화가 계속 쌓였고 근데 남자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줘요 원래. 뭔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와 얽혀 있었을 때 그걸 여자친구한테 좀 감정이입할 때 있거든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너랑 이 시간에 연락해서 말하려고 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아마 아침까지 해결이 되지 못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제가 남자친구 편을 들려는 건 아니고요. 사연으로 돌아오면요. 저도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그대로 있었어요. 아마 혜리님도 뭔가 바로 미안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릴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냉정 상태로 가니까 냅두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연락 문제로 자꾸 말하는 게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길래 답장을 늦게 한 건 미안해. 노력 중이야. 혜린님은 그래도 최대한 이걸 풀고 싶어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희님은 남자친구분이 그냥 가정하는 건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너 연락 문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어떤 대답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단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이제 이유를 얘기했는데 남자친구 입장에선 사실 그 이유도 변명으로 들릴 수 음,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막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속상해하고 화를 좀 내서 저는 오히려 제가 내가 이런 상황이어서 못했다고 하지 음. 않았냐? 이렇게 좀, 다시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또 얘기해 주는 거군요. 네. 내가 오빠한테 일부러 연락 안 한 거 아니야. 그럼요. 이걸 설득시킬 수 있기도 하죠. 근데 네. 이 남자친구분은 아까 우리가 상한 걸 짧게 했지만 헤어질 생각까지 하신 것 음, 같아요. 그만큼 뭐랄까 화가 쌓였거나 아니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라고 좀 보셨던 음, 게 아닐까. 너가 노력하는 거라면 언젠간 지칠 수 있다고. 너가 못하는 걸 계속 해달라는 게 힘들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여자친구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노력 중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노력이 남자친구 입장에서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음. 그러면 누군가는 지친다. 근데 너가 지칠 것이다라고 뭐 이게 떠넘기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에는 남자친구도 지칠 것 같거든요. 계속 아유, 기다려야 되니까. 그쵸. 솔직히 저도 연락 문제로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봤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참 잘해주는 남자친구인데 화낸 후로는 다르게 보이네요. 지금 한 번에 싸움이 있고 나서 아마 두 분 다 감정이 달라졌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노력해야 되는지 아니면 남자친구는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이해해 줄까? 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연락 문제 말고는 다 괜찮았는데 제가 풀 수 있을까요? 항상 사연 끝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고민 말고는 다 괜찮으시대요. 요것만 빼면 정말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연애를 해봤잖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 사소한 문제들도 분명히 뭔가 얽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락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사연자분이랑 이 남자친구분처럼 연락에 대한 기준이 아무래도 좀 다르니까 생기는 문제 같아요. 이게 만나는 두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음, 지내온 사람들도 다르다 보니까 나는 이 정도면 자주 한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남자친구한테는 이거 너무 적은 것 같다라고 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음, 지금 혜린님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예전에는 원래 덜하는 편이었는데 남자친구한테 더 해주고 있어. 음, 그러니까 뭐 약속 전에라든지 아니면 이동하면서 어, 아니면 아침에 깼을 때도. 근데 어떤 커플들은 계속 간소화되는 커플들도 있거든요. 음, 만나면서 뭐 더 애정이 높아지는 음, 커플들도 음. 간혹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서로의 성향 차이를 이해하면서 이때는 연락 안 해도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거잖아. 자고 있겠지 뭐 아니면 퇴근하고 뭔가 집으로 이동 음. 중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저는 가장 큰 게 이런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아,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연락 문제가 관심이랑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그래서 자주 연락하고 자주 이야기해 주는 게 음,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느끼는 건데 애정도의 음, 문제랑 음,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오히려 연락을 자주 해주는 걸로 해결되면 가장 좋은 건데 그걸 못 하는 거면 지금 혜리님이 내가 너한테 애정도가 크다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음, 좋겠다. 나한테 시간을 더 할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그런 관점이니까. 네, 연락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그런 걸 뭔가 채워줄 수 있다거나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덜 싸우게 되거나 네. 아니면 남자친구도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음, 게 처음에 연애를 하면서 우리가 첫 단추가 잘 끼워졌으면 이런 문제가 나중에 좀 생겨도 금방 풀리거든요. 그쵸.
근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떤 한 사람은 이 남자친구가 아니어도 이게 뭐 여자분이 될 수도 있잖아. 계속 남자친구 그 기다리는 입장이 되면 계속 오해가 생기고 지금처럼 한번 싸울 때 화를 내기도 하고 음. 아니면 뭐 여기도 말했었던 게 헤어질 생각을 했다는 걸 우리가 진짜 결심을 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강하게 말하려고 이렇게 말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남자친구가 가장 바라는 점은 뭐일 것 같아요? 방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나에게 조금 더 내가 애정을 느낄 수 있게 나를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인 것 같아요. 단순히 연락만 잘해달라 이거보다는. 그럼 혜니님 네. 뭐 특급 비법 같은 거 없어? 왜냐면 혜니님이 그래도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남자친구한테 연락할 때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분을 좀 풀어줄 때 이런 방법을 썼더니 그래도 좀 괜찮았다라는 거. 저는 이제 연락 문제로 싸우게 되면 분명 저한테도 연락을 못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공연 연습을 하고 있어서 연락을 못했다라던가 뭔가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게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다면 제가 또 이제 만나면 애교를 엄청 많이 부리는 성격이거든요. 이제 남자친구한테 애교를 열심히 부리다 보면 남자친구가 화를 내다가 또 조금 풀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 애교라는 네. 기술이 들어가야 그래도 네. 대화를 할 때 남자친구가 슬며시 웃으면서 다시 감정이 돌아오지 않을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자친구가 가장 바라는 거는 연락을 자주 해주는 건데 사연자님이 바로 바뀔 수는 없어요. 그쵸. 연락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보면 남자친구한테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가족, 친구, 뭐 이렇게 주변 지인들에게도 연락이 좀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조금 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주면 지금 여자친구분이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노력해야 될 부분 그럼 또 얘기해보죠. 우리가 뭐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왔는데 혜린님이 노력해야 될 부분 남자친구가 노력해야 될 부분 한 가지씩 이렇게 말해주고 우리가 마치면 그래도 지금 이와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남자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연자분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분명 알고는 계실 텐데 아무래도 서운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연락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그런 걸 느끼고 있다라던가 하면 솔직하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느끼는지 얘기를 해주고 연락이 안 되는 그 시간을 조금만 더 이해해 주려고 하시면 사연자분도 분명 노력을 하시니까 바뀔 거고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도 뭐 저 같은 경우엔 좀 극단적이긴 한데 저도 이제 애플워치로 보고 그 대답하는 걸 까먹는다던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애플워치를 안 차고 다녀요, 이제. 이게 오히려 나한테 족쇄가 될 수도 네. 있고. 그래서 뭔가 굳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방금 애플워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커뮤니티 글이 하나 생각났었거든요. 남자분들 중에서 여자친구한테 애플워치를 사주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지금 사연이랑 좀 무관한 건데 연락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싶어서 너가 연락 잘 안 하니까 애플워치를 사주면서 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더 해. 이런 글이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답변들이 막 다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이잖아. 선물 주면서 의도가 보이는. 너 이제 더 해야 될 거야. 뭐 그 여자친구분이 귀엽게 봐줬으면 분명히 애플워치 사줬으니까 좀 더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가장 크게 노력해야 되는 게 이 혜린님이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는데 여기 상황에 나왔었던 게 친구랑 술을 마셨잖아요. 그러면 밤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기다렸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아마 중간에 이런 카톡을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화장실 갔을 때는 그래도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왜냐면 술 먹다 그쵸. 보면 화장실 한번 가거나 뭐 잠깐 이렇게 친구가 뭐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시간에도 보고 혹시 내가 넘겼더라면 다음에 술 마실 때라든지.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이해해줘야죠. 그쵸. 근데 친구로 만나거나 아니면 뭔가 그냥 지인들 모였었을 때는 그런 카톡을 넘기지 마시고 한번 중간 해주면 남자친구도 알아요 이제. 이제 보기 시작했구나. 뭔가 노력하고 있구나, 네. 그래도. 그렇게 돼야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나는 깜빡했어라는 말이 남자친구한테 조금 서운하게 생각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남자친구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많이 해주기를. 그래서 언제 하지라고. 어, 그러니까 뭐 잠자기 전에 뭐 아니면 밥 먹을 때 뭐 이동할 때 뭐. 네, 이렇게. 이동할 때 그러니까 그 서로가 약속한 시간에만 딱 해줬었을 때는 뭐 2시간이 안 되거나 3시간 안 돼도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규칙이 있으면 그래도 나름의 싸움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친구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약속하기 전에 너 그냥 누구 만나고 있다고만 말해줘. 그러면 이 혜린이 입장에서 나 오늘 친구 만나서 뭐 새벽 1시까지 놀고 들어갈 거야. 근데 뭐 너무 늦게 들어가면 또 걱정하겠지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쵸. 그런 성향 같아요. 자꾸 연락하면서 애정도를 하긴 하기도 하고 잘 들어갔으면 하는 그 걱정하는 마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변해 가시다 보면 조금은 서로가 이해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혜니님 또 잘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또 코너가 있거든요. 네. 이 힘을 한번 빌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마법의 책을 드렸는데요. 제가 두구두구두구 하면 한번 열어주세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라고 나왔어요? 미련을 버려라. 그럼 이게 사연자님에 해당하는 답이에요?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해줄 답이에요? 저는 남자친구분에게 요 문장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미련을 근데 버려라. 제가 좀 웃었던 게 네. 지금 사연자님이랑 현희님이랑 같은 성향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적절한 답이 됐을 것 같고 저도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 재밌는 답이 나왔는데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아하. 제가 그냥 짧게 해석해드리자면 분명히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문제가 처음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다만 지금 혜리님도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줬고 남자친구도 조금 강하게 나왔지만 끝을 낸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가 분명히 중간 그러니까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책의 답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혜리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